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끔 한번 말씀드렸던 YG원 들고 왔습니다. 공작기계 기업이고, 공작기계 중에서도 소모품을 공작기계 이제 드릴링이나 밀링 할 때 사용되는 소모품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단 11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가지고, 일단 그때 당시엔 시총이 한 3,300억 원이었거든요. 주가도 한 만원대고. 근데 지금은 시총이 한 500억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 9,260원이고 주가는 시총은 3,100억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잘못 봤다. 시총이 한 200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 공작기계 있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 1,750원 1,75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52주 최저는 한 4,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PER은 한 17.5배 정도 되는데 업종 PER은 뭐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네이버에서 들고 와봤는데 한 129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올해 좀 좋습니다. 배당을 좀 많이 지급해서 3.4% 정도 되고, 일단 발행 주식 수가 한 3,350만 주 정도 되고, 실제 유통 주식 수는 한 42%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한 20% 가까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는 이제 경기가 사이클이 돌아와가지고 요즘 보면 AI, 인프라, 중공업, 에너지, 자동차, 우주항공 이쪽에 이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들을 제품이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기초 기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공작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일단 공작기계 산업 턴을 했다. 요거 일본 공작기계 수주 사이클 도래했고요. 일단 그리고 동사는 일단 무슨 기계가 아니라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엔드밀 같은 경우에 엔드밀이 말 그대로 그냥 깎는 겁니다. 깎는 부품 앞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그걸 말하는 건데 전 세계 1위다. 그래서 일단은 중무장대 산업, 인프라, 투자 급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뭐 금강시대 청바지 사업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래서 매출 증가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삭 공구입니다. 소모품적으로 지속 반복 수요가 가능한 절삭 공구고, 일단 주요 원재료 매입은 이제 카바이드하고 HSS인데 결국 그냥 뭐 철 원재료입니다. 철 원재료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절삭 공구를 만든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전 산업에 걸쳐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중고장대 산업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일단 진입장벽은 엔드밀 쪽에 1이기 때문에 충분히 품질이 확보가 되어 있고 레퍼런스가 있어야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품질이 상당히 좋다.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방 산업은 경기가 전 산업에 걸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방은 괜찮다 생각이 되고, 이렇게 경기가 확장이 되면 공작기계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모품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경쟁사로는 스웨덴의 샌드빅 그리고 캐나메탈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티어가 높습니다. 거의 1티어고 YG1은 거의 2티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AI 인프라가 확대되고 에너지, 자동차, 우주항공, 중공업 이런 전산업에 걸쳐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지속되면 1분기 실적 역시 4분기 잘 나왔거든요. 1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요건 옆에 그림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이사는 송호근 씨인데 일단 역량은 뭐 딱히 그렇게 문제는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멀한 것 같고, 주주환원도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올해 좀 배당률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송호근 이분 외에 11인이 있는데 거의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분율이 한 34.3% 정도 되고요. 그래서 5% 이상 주주가 송호근 회장을 포함해서 이쪽 송씨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분 증여를 위해서 좀 경영권 지분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움직임은 없어요. 없고 이래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예전에 워런 버핏이 인수한 IMC가 YG원 지분을 16% 들고 있다. 이렇게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다 라고 한국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 이거는 예상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매출액은 5,500억, 5,700억, 올해 6,400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540억, 550억, 한 665억까지 했고요. 순이익도 지금 250억 정도 했다. 그래서 ROE는 올해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나온다. 부채 비율이 좀 잠시만 제가 잘못했나?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는데. 일단 그렇고 성장성은 괜찮습니다. 이게 매출 올라가면서 레버리지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수익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를 좀 안 고쳐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 거를.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도 좀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산업 특성상 일단 부채 비율은 좀 높은데 잠시만 이게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부채 비율은 한 160에서 200%가 항상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잘 나왔고요. 현금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4분기 누적이니까 보시면 현금 흐름도 괜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건 부채 비율은 잘못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 양호하고 부채 비율은 산업 특성상 그냥 좀 높은 160에서 200% 정도 유지하고 있고 현금 흐름 양호합니다. 일단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일단 3월 6일 날은 한 300만 주 정도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적인 측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지금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은 한 대충 제 기준으로는 한 5천억까지 보고 있고 실적하고 일단 근데 여기 나오려면 내러티브 붙어야 되겠죠. 실적은 오케이고 그래서 이래 좀 붙어준다면 요즘 또 이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론은 아까 말했던 AI 인프라 각 산업 투자 증가하고 수주 사이클도 오래 했고 소모금 사업으로 지속 수요 발생하고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내러티브가 좀 붙어주면 좀 주가는 탄력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은 거의 해외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해외가 거의 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좀 지속적으로 좀 일단 분기별로 차이는 있는데 일단 우상향하고 있고 해외 매출이 많죠. 여기 보시면 그렇고 국내도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 잔고가 안 나와요. 이 회사는. 근데 원재료 매입액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을 좀 파악해보면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높은데도 회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악성 재고가 많은 건데 지금 재고자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회전율은 1에서 1.3 사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전율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재고자산은 증가하고 있고 회전율은 1에서 1.3 사이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기별도 보시면 지금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2020년도 좀 하락을 했지만 보시면 그림으로 봐서는 좀 분기별로 등락폭은 있는데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공작기계 수주잔고 이게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25년은 딱 이 구간인데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경기 선행지표란 말은 경기가 확장이 되기 전에 투자가 일어나서 이런 기계들 수요가 많아져서 경기가 확장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2024년 오늘 잔고 바닥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산화에 걸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샌드빅 여기가 스웨덴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소모품인데 일단 PER은 엄청 높게 받고 있습니다. 한 32배 받고 있고 PBR이 한 5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YTD로 1년 누적으로 해서 한 67%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여기서 일단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캐나메탈입니다. 얘네들도 PER이 한 28배, 29배 받고 있고 PBR은 한 2.4배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1년 수익률이 YTD로 한 91%, 90% 가까이 올랐다. 근데 여기 보시면 YG원은 일단 티어 자체가 좀 낮아서 제품 규모,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좀 낮고 해서 일단 밸류는 좀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7배, PBR이 0.1배도 안 됩니다. PBR이. 그리고 주주 환원도 잘 되고 있고 이익도 잘 내고 있는데 PBR이 0.8배는 조금 많이 저렴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1년 사이에 거의 한 87%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연말에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PBR이 한 배도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YG원이 지금 업황하고 보면 지금 성장성도 많이 남아있고 저는 1분기 실적도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손익계산서 보시면 4분기 올해 4분기 엄청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거의 한 300% 가까이 뛰었고 저는 이거보다 좀 낮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번에 한번 자료 공유 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한 0.7배 정도 되거든요. PER 16배. 이 정도면 조금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렴하지 않나. 국내는 화천기공하고 그게 스맥이 있어요. 스맥이 있는데 근데 같은 그 뭐지? 같은 공작기계인데 얘네들은 그냥 CNC 선반 머신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약간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기공도 엄청 싸죠. 0.2배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이 기업에 투자했다가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좀 올랐죠. 얘네들이 한국 환학 지분을 40%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학이 주목받을 때 좀 같이 주목받는데 근데 얘네들은 조금 사고 팔기가 힘들다. 그리고 옛날에 스맥 삼성 공작기계 얘네들은 스맥 삼성에서 나온 공작기계 사업보거든요. 엄청 올랐어요.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올랐고 또 현대유아에서도 공작기계 사업을 두산에서도 했는데 그 사업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가지고 좀 국내 기업들 남은 애들이 좀 괜찮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스맥도 예전에 다른 데서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급등하기 전에. 근데 그 아이디어는 공작기계 턴이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유로 온 것 같습니다. YG원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안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이제. 네. 어디 수주, 공작기계 지표가 선행지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미 인프라 투자가 사실 AI 쪽도 이미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선행지표 치고는 이제야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반응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일본 공작기계 지표 자체가 선행지표인데,
사실 네, 그 지금 인프라 투자 들어가는 거 보면 사실 네, 이미 지금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선행 네, 지표치고 좀 그 이 일본 공작기계 수출 잔고 자체가 이제 막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네, 선행 지표가 맞나? 왜 이미 인프라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네. 공작기계 수출 잔고는 늦게 올라온 것 같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음,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항상 그 모든 기업도 그렇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음, 레깅, 레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 네. 기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전에 제가 화천기공하고 공작기계 산업을 공부를 해봤을 때 그런 제조 PMI하고 올라오는 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50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49까지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는 안 되고 있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고는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 발표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느 한 산업에 특정된 공작기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조선 이쪽은 벌써 이미 많이 배도 많이 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거를 올릴 수가 없으니 전 산업이 결국은 교집합으로 다 만나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한 2에서 3년이라는 거고 지금 봤을 때는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막바지일 수도 있고 아직 높은 수준일 수도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AI는 이제 좀 시작인 것 같고 미국 음, 인프라도 지금 생각보다 어, 말은 나오고 있지만 좀 더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맞물려서 이렇게 조합이 되어야지 조금 지표가 올라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사이클이 시작되면 통상 한 2, 3년 정도 보는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무슨 이거를 정량적으로나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어차피 거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거실을 볼 능력은 안 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한 산업에 걸쳐져 있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게 어느 산업이 좋으면 또 어느 산업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통틀어서 보는 거는 그냥 2, 3년에 한 번 사이클이 온다. 네, 이 정도. 주가를 보면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번에 오른 거는 뭐 네.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저는 실적도 있고 아마 이런 로봇하고 이런 거 요즘 주가가 많이 반응했잖아요. 그런 거가 좀 더 컸다고 봅니다. 결국은 공작기계 환학도 그렇고 로봇 테마에 얹혀지지는 못했죠. 근데 뭐 그게 얹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예. 뭐 항공우주 그리고 AI 그쪽이 결국은 AI가 인공지능이 결국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 옛날부터 AI 가장 큰 수혜는 환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로봇팔 만드는 회사. 그래서 테슬라고 했나?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한댔나? 환학이 그 하드웨어를 담당해서 뭐 둘이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하청기권도 급등했었거든요. 한국 하나 지분을 들고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공작 기계가 수혜는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이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가 들어가는 시점 소재가 이게 좀 약간 그래도 좀 명확하잖아요. 산업이 하나니까 조선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한 산업에 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대충 이렇게 보다가 또 나중에 실적 안 나서 또 빠그라질 수도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저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작 개개는 철저하게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산업 공부를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성했던 이게 한번 공유 드렸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이고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그래서 이거 키포인트는 일단 사이클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약간 그래서 요런 헤게모니를 주고받은 산업들이 좀 턴하는 시기. 그래서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으로 확률적으로 어차피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지금 여기는 요게 이거는 전년 대비 나온 자료거든요. 약간 이런 그래프를 계속 띄고 있습니다. 딱 보이네. 이게 주기적으로 딱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조업 지수도 좀 약간 상관관계가 있고 이때 제조업 지수가 딱 반등하던 시기였거든요. 글로벌 PMI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탁 올라올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이제 초입이다. 이때가 1년 전이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는 옛날부터 한 2, 3년 보고 투자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었다. 그래서 책으로 결론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때도 엄청 저렴했었네요. 주가들이 다 빌빌 끼고 있었거든요. 하나.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입니다. 그 포트폴리오